여러분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감정을 통제해라, 감정을 컨트롤해라,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,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. 저도 옛날에는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. 나는 어떻게 하면 감정을 다 컨트롤해가지고 좀 더 이성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, 그리고 매번 좌절을 했죠.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사람은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. 아예 불가능합니다.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. 이건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, 예전에 어떤 사람이 뇌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두통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뇌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어요. 그래서 뇌의 일부분을 뜯어냈는데 그 결과가 그 사람이 이제 감정을 전혀 못 느끼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생각하겠죠. 감정을 못 느끼니까 뭔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도 잘 해결할 것 같고 결정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것 같고 뭐 여기저기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, 여러분은. 근데 이 사람한테 일어났던 일은 참 신기한 게, 추론도 잘해요.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도 다 있어요. 뭐 어떤 사물의 장점, 단점 이런 거 물으면 다 대답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단 한 가지, 감정을 못 느끼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안 돼요. 뭔가 이해가 안 되죠. 감정을 못 느끼는데 왜 의사결정이 안 될까?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감정을 바탕으로 해요.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을 떴어요. 아침에 잠을 깨서 눈을 떴는데 내가 일어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때, 일어나야 된다고 결정을 하는 것은 학교에 가야 되니까, 학교에 안 가면은 엄마한테 혼나니까, 혼나기 싫어서 결국에 일어나는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더 잘까 혹은 눈을 뜨고 일어날까를 결정하는 것은 엄마에게 혼나기 싫다는 그 두려움이란 감정입니다. 반대로 내가 만약에 자는 걸 선택했으면은 너무 졸리니까, 지금 자면은 내 기분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자게 되는 거죠. 결국에는 의사결정에서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거는 결국 감정이에요. 근데 아까 말했던 이 수술 받은 이 사람은 감정이 없으니까 어떤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, 도대체. 엄마한테 혼난다는 그 감정도 뭔지 모르고 더 자면 기분이 좋다는 그런 감정 자체도 없으니까 갈팡질팡하면서 아예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. 아예 한마디로 선호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게 된 겁니다. 보통 여러분은 이성이 감정을 컨트롤한다고 생각을 하죠.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감정을 뭔가 컨트롤해야 된다. 근데 실제로는 감정을 코끼리에 비유하고 이성을 그 코끼리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수에 비유를 합니다. 뭐 물론 운전수가 이렇게 고삐를 잡아 틀어서 코끼리를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적당히 제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, 실제로 움직임을 결정하는 거는 코끼리 그 자신이거든요. 내가 아무리 이쪽으로 당겨봤자 코끼리가 화나면은 그냥 저쪽으로 가버립니다. 이성은 감정에게 어느 정도 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이에요. 감정이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뭐 토론 같은 거 할 때 아무리 이성적인 증거를 들이밀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도 상대방은 어차피 내 말 듣지 않습니다. 왜냐? 난 지금 너랑 토론하니까 기분이 나쁘거든.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증거를 들이대봤자,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대봤자 절대 듣지 않아요. 내가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. 그래서 토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얻는 거라는 말을 많이 하죠. 그게 여기서 나온 개념입니다. 그리고 감정이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게 그렇게 잘 통해요. 보통 뭐 보험 같은 거 가입하라고 할 때 이걸 가입하면은 뭐 돈을 얼마 줍니다 이런 거의 효과보다는, 이거 안 가입하면은 당신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골방에서 혼자 죽을 수 있어요,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. 사람에게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면은 결국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행동을 하게 되니까,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니까. 또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주식 안 사면은 여러분 지금 큰일 납니다. 딴 사람들 다 부자 되는데 혼자 거지 돼요, 이거 안 사면. 이런 식으로 감정을 주입함으로써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. 그래서 유니세프 같은데 광고를 할 때 보면은 10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헐벗은 아이들 나오고 배고파하는 아이들의 모습 보여주면서 이 불쌍한 아이들을 보십시오, 이들의 눈을 바라보세요,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합니다. 왜냐면은 그럼으로써 시청자가 좀 더 감정적으로 동요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 브랜드 있는 그런 기업들이 광고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명품 가방 혹은 뭐 핸드폰 만드는 그런 애플 같은 회사들 광고할 때 어렵게 막 수치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화소가 뭐 몇 천만 화소에 몇 배까지 확대가 가능하고 스피커는 뭐 어떤 스피커를 썼고 이렇게 구구절절 말해봤자 소비자들 안 듣습니다. 진짜 소비자에게 효과적인 광고는 그게 얼마나 힙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. 내가 이 핸드폰을 샀을 때 얼마나 멋있어,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러러보게 될지, 내가 이 루이비통 가방을 샀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러러보게 될지, 그런 감정들을 발생시키게끔 마케팅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사실 진짜 똑똑한 거예요.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바탕으로 행동을 촉구하게 만듭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감정이 통제가 안 된다고 해서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. 감정은 애초에 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.
그리고 신기한 게 잡으려고 하면 더 안 잡혀지는 그런 것처럼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더 감정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집니다.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. 너무 슬퍼 죽겠는데 슬퍼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하면 절대 효과 없어. 더 슬퍼집니다. 차라리 그냥 어쩔 수 없다, 그냥 마음껏 슬퍼하자,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그 슬픔이 달아납니다. 이게 신기한 역설이죠.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통제하려고 헛된 힘을 쓰지 마세요. 감정은 절대 통제할 수가 없어요.